제1회 천부배 세계 프로바둑 선수권입니다. 자, 우변에서 계속 변화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는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초반에 신진서 선수가 여기를 둔 이후에는 백이 좋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계속 박정환 선수가 리드를 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또 신진서 선수가 엄청나게 흔들어갔고 박정환 선수는 냉정하게 그걸 잘 받아쳤고요.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제가 생각 못했던 수일기가 여기 나가는 수였는데 이 나가는 수가 굉장히 좋은 수 같거든요. 네. 이 나가는 타이밍으로 인해서 불리했던 축이 유리하게 변화시켰고 딱 잡으러 갔으면 이 수가 묘수라고 판단이 되는 상황인데 여기까지는 하고 나서 갑자기 후퇴했습니다.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 돼서 네. 그래도 수일기를 하다 보면 거듭하다 보면 분명 이제 뭔가 보일 때가 많은데요. 이곳은 박정환 선수의 수법이 아예 이해가 안 됩니다. 저로서는 좀 웬만한 상황이면 박정환 선수의 어떤 패착성 완착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할 텐데 네. 박정환 선수이니까 네, 머뭇거리게 되네요. 보통 세계대회가 펼쳐지면은 이 국가대표팀에서 이 단장으로 코치진에서 따라가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기자가 동행을 했나요? 지금 목진석 감독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연락을 한번 해보고 싶을 정도로 궁금한 장면인데요. 네. 처음으로 AI 승부 예측이 100쪽으로 기울었습니다. 확실히 우변에서 성과를 거둔 것 같은데요. 엄청난 성과를 거뒀죠. 결과적으로 보면 박정환 선수가 이쪽으로 단수를 치고 나서 그냥 여기를 따낸 겁니다. 그 과정에서 백은 이렇게 살았고요. 여기만 보면 흙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네, 신진서 선수나 박정환 선수가 이제 대국을 마치고 귀국을 하면 네. 꼭 물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뭐 기회가 된다면 또 어떤 이유였는지를 뭐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 정도로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박정환 선수의 수가 나왔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제 머릿속은 계속 이쪽 수익기에 맴돌게 되는데 네. 뭐 지금의 수순으로 다시 머릿속을 리셋시키고 지금의 수순으로 다시 한번 따라가 봐야겠죠. 어쨌든 뭐 백이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고 이 바둑은 지금 저 AI 승부 예측으로만 본다면 좀 장기전 양상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차분하게 이쪽을 지켜두었습니다. 박정환 선수가 이런 데를 치받는 게 일단 부분적으로 기분 좋은 그런 수가 됩니다. 단수 치고 끊는 게 있기 때문에 백이 받아야 되는데 쪽을 받는다면 이렇게 치받아서 받으면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 집이 나지 않는 순간 이게 자충의 형태거든요. 그렇다고 치받을 때 이렇게 물러서면 여기에 나와 끊는 걸 노릴 때는 또 이 4점에 대한 자충을 채우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백도 있고요. 네, 이런 식이면 여차하면 이제 여기를 살리면서 뭐 버티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승부처라고 생각됐던 곳에서 신진서 선수가 지금 반전을 이뤄냈기 때문에 네. 이제 여기서의 마지막 승부입니다. 평소 두 기사가 대국을 하면 어떤 양상으로 흘러가나요? 일단 특히 이제 두 대국자는 근데 속기에서 많이 만나서 이렇게 네. 시간이 긴 바둑에서 긴 호흡으로 승부를 지켜본 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크라운 혜태베나 바둑 리그에서의 여러 차례의 격돌 이런 걸로 봤을 때에는 그 박정환 선수가 질 때 패턴은 이제 신진서 선수의 어떤 그 날카로운 수익기에 막히면서 좀 뭐랄까요, 박정환 선수가 노련하게 풀어가지 못할 때, 국면 운영을 하지 못할 때 지는 경우가 많고요. 신진서 선수는 속기에서는 박정환 선수에게 딱 한 번의 실수로 무너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진서 그래요? 선수는 이게 당연하다고 보는데 이제 두 네. 선수의 어떤 수익의 그 장단점을 보여주는 면인데요. 신진서 선수는 빠르고 날카롭지만 간혹 이제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네. 박정환 선수는 어떤 수익의 스피드나 이런 면에서는 신진서 선수보다 혹 이제 뒤처질지 몰라도 그 정확도나 실수를 줄이는 점 이런 면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네. 그래서 신진서 선수가 속기에서 특히 뭔가 한 수 이제 살짝 미스를 했을 때 그걸 박정환 선수가 딱 낚아채면서 승리를 거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속기 전의 경우일 뿐 이 시간 긴 바둑에서는 그런 흐름이 통용되지는 않을 겁니다. 네. 지금 예상했던 대로 하나 치받아 두고 물론 여기는 자충을 채워서 좀 더 신진서 선수가 이쪽 싸움을 버텨가고는 있습니다만 자충을 채우면서 두니까 여기를 이어서 앞서 보여드린 그 그림을 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두면 이게 어떻게 될지. 먼저 귀를 꼬부려 가고 있는데요. 신진서 구단 초읽기가 시작이 되었을까요? 그런 의미로 보이지는 않고요. 물론 이제 초읽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이제 여기를 아까 이렇게 싸우는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싸우다 보면 네. 흑돌이 여기 오면서 이 단수 치는 수가 생기잖아요. 네. 그렇게 됐을 때는 백이 미리 이 귀의 흑의 사활을 볼모로 해서 내려서는 걸 빨리 선수 교환을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려서는 것을 좀 더 확실한 선수 교환을 하고자 지금 하나 내려선 걸로 보입니다. 이 전에 이 위쪽에 꼬부려서 들여다보는 교환도 하나 했었는데요. 네. 저는 이제 그런 수순을 보고 초읽기가 시작이 된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그걸로 보기는 좀 어렵겠네요. 지금 대국을 시작한 지 3시간 10분이 지났는데요. 네. 만약 신진서 선수가 초읽기라면 박정환 선수가 1시간 10분을 사용했다는 뜻이 되는데 평소 이제 그 두 선수가 국가대표 리그전에서 대국을 했을 때를 보면 그것은 각자 1시간의 대국이긴 합니다만 박정환 선수 쪽이 좀 더 시간을 사용을 많이 하거나 혹은 뭐 비슷하게 그런가요? 사용하거나 이런 네.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직접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항상 그렇다고 이렇게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박정환 선수가 신진서 선수의 시간에 한 반 정도밖에 사용 안 하는 것은 좀 예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자, 지금 치중을 한 거 보니까 교환을 다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하변 전투를 위해서 튼튼하게 교환을 해 놓고요. 네, 그런데 이제 내려서는 것까지 선수는 맞는데요. 네, 지금 이렇게 가네요. 이것까지는 선수 교환이 됩니다. 지금 여기를 내려서는 순간 흙이 잡히기 때문에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제 두 선수의 어떤 쳐다보는 부분, 하이라이트는 여기일 텐데 분명히 내려서는 교환으로 인해서 흙이 여기를 단수치고 넘어가는 것은 막아냈습니다만 이 중앙 자체를 끊을 수 있을 때 이제 그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처리가 됐을 때 흙은 뭐 가만히 늘어도 가능하고요.
가만히 늘어도 이제 여기 있는 것과 여기 붙이는 게 맞복이라서 네. 백이 양쪽을 모두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백이 망했죠. 혹은 뭐 먼저 붙일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백이 무리한 싸움으로 보입니다. 일단 여기 살고 뭐 이쪽을 끼우는 움직임은 분명 나올 것 같습니다만 그 이후에 여기를 포획할 수 없다면 결국 백도 탈출하고 흑도 약점을 지키는 그 정도의 진행이 된다고 봤을 때 대략적인 형태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대략 세본 걸로는 집으로 미세하네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한번 보죠. 흙집이 한 55 정도 나고 있습니다. 55가 살짝 두텁고요. 100은 둘, 넷, 다섯, 20, 26, 28, 29, 14, 17. 네, 뭐 확정가는 한 47 정도 될 것 같고요. 네. 집으로는 얼추 비슷합니다. 그럼 아직 정리가 안 된 부분. 그냥 서로의 확정가의 어떤 경계선을 그었을 때 지금 비슷하니까 이쪽이 일단 최대 승부처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예상되는 그림으로는 받고 여기를 끼워서 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아까 이제 여기를 한 칸 띄고 계속 강공으로 잡으러 가는 것은 안 되니까 네. 뭐 이런 데를 하나 단수 치고 나서 뭐 백도 탈출하고 흑도 여기를 받아서 살려두고 다시 백 이쪽을 두는 뭐 그런 진행이 될 텐데 이런 진행이 됐을 때에는 백은 여기 치중도 신경이 쓰이고 여기 단수 치고 단수 치면서 집도 좀 늘어나고요. 네. 아 여기는 하나 늘어나야겠네요. 그럼 늘고 이렇게 한 칸을 띄어서 탈출했을 때 이 편이 방금 전보다 조금 낫긴 합니다만 제 네. 생각에는 이쪽에서 흑이 좀 더 힘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렇게 처리가 됐을 때 바둑의 두텀을 바탕으로 이쪽을 젖히고 젖혀서 제가 세지 않았던 이 부분에서 흙집이 좀 늘어나는 그런 면 네. 그리고 백이 여기가 발전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 백돌이 좀 단단해야 되는데 이렇게 틀어막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거기가 터지는 것 이런 것 등을 고려했을 때는 이런 식의 흐름에서는 박정환 구단이 조금 우세해 보입니다. 분명 박정환 구단이 여기서 꽤나 큰 타격을 입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신진서 선수가 이제 박정환 선수의 이 꼬부림에 대해서 여기를 호구로 받았잖아요. 결과적으로만 보면
차라리 뭐 이런 데를 그냥 아예 해소해버리고 여기는 좀 괴롭게 당하더라도 그 편이 낫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흙이 여기를 잇고 나서 백이 끊는 싸움이 백이 좀 모양이 좋지 않게 됐기 때문인데요. 네. AI 승부 예측에서 이제 여기를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니까 흙 쪽으로 좀 더 그래프가 기우는 것이 아마 그런 연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 있는 수에 이 싸움에 흙이 유리함이 좀 있다고 보고 여기에 가치를 굉장히 크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끼워가고요. 네, 바둑은 다시 흙 쪽이 좀 유리해집니다. 하변이 마지막 승부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하변 두터움 흙이 약간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자, 신진서 구단이 우변에서 성공을 거뒀던 것처럼 하변에서 또 멋진 잽을 보여줄 수 있을지. 지금 당장의 확정가가 비슷하고 지금 정리되지 않은 부분에서 누가 집이 더 많이 나고 좀 더 힘을 쓸 수 있느냐 이제 그 네. 승부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제가 개가했던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쪽의 개가는 지금 이쪽에 100집 9집을 제가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8집을 계산했고요. 그럼 100이 여기를 합쳐서 17집보다 넘게 나면 이제 제가 계산한 것과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흙은 여기를 아예 집으로 세질 않았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집은 아니라고 쳤고요. 나머지는 확정가로만 셌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쪽에서 여기 전체에서 100이 17집이 더 많다고 봤는데 이 전투를 벌이다가 끝이 났을 때 누가 집이 좀 더 많이 불어나고 많이 깎였는지 그런 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진서 선수도 지금 여기서 딱 찬스를 잡자마자 뭔가 좀 미스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고요. 박정환 선수가 굉장히 노련하게 풀어갑니다. 여기를 하나 꼬부리고 나서 여기를 이어서 싸움을 걸어가는 것은 굉장히 노련한 어떤 반면 운영이라 느껴지네요. 흙 넉점 쪽이 약간 넓어 보여서 이 부분의 전투가 또 백이 충분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네요. 우선은 이제 여기를 두고 네. 끊거나 봉쇄하는 게 안 된다면 여기 단수는 백이 아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역으로 흙에게 이곳을 이제 젖힘당하면 집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으니까 일단 여기 단수를 하나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뭔가를 풀어가야 되는데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여기를 흙이 막는 순간에 단수치고 틀어 막아서 알토란 같은 이 새 집이 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모양 자체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변하죠. 네. 그래서 백은 이제 이 상황에서 좀 고민되는 것이 이 정도 하나 교환을 해두고 탈출을 하는 것과 이 내전만 보면 아직은 좀 얇기 때문에 뭐 이런 데를 찔러서 좀 더 뭔가를 시도해보는 것, 네. 뭐 그런 사이에서 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어떻게 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흙이 위험하지 않다면 뭐 실제로 그래 보이고요. 이 흙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중앙에서는 백이 좀 더 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역시 그 자리는 아프군요. 네, 역시 급소입니다. 근데 신진서 선수가 이쪽은 그냥 아껴두네요.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 찝는 걸 확실하게 선수를 해야 할 경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끼는 것 같습니다. 이제 흙이 기분 좋은 끝내기는 다음에 여기 치중이 있습니다. 치중을 가면 틀어 막는 것은 이어서 이 세 점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을 수밖에 없고 넘어가게 된다면 이제 중앙이 이제 정리가 끝난 다음의 일이긴 한데요. 네. 백이 여기를 둬서 후수로 다시 한번 살아야 됩니다. 그럼 백집은 여기도 나중에 이제 하나 놓고 따내야 되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집이 납니다. 아홉 집에 18. 한 46집. 뭐 아까랑 큰 차이는 아닌데요. 한 집 정도 백집이 줄어들었고요. 여전히 흙집도 한 확정가로만 봤을 때 이런 확정가로 볼 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계산을 한 겁니다. 여기가 선수고 대략 이제 경계선을 그을 때요. 서로의 확실한 선수 자리를 처리를 하고 나서 네. 여기는 조금 당한 대신에 여기 한 집까지는 제가 계산에 넣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경계선을 그리고 나서 이쪽은 흙이 두면 8집이 나기 때문에 반반으로 이제 4집을 세고요. 4집에 5, 6, 7, 8, 9, 10, 11, 12, 13, 14, 24, 26, 27, 30, 46, 46, 50, 52집에 53, 53집에서 여기 약간 한 집 정도? 54? 네. 그 정도? 그러면은 아까랑 사실 큰 차이는 없죠? 네. 아까랑 마찬가지로 지금 46대 53이나 54이라면 딱 반상에서 확정가로 지금 집이 비슷합니다. 그것은 여전히 마찬가지인데 이제 이곳에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승부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쪽 싸움에서는 흙이 좀 더 힘을 낼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자, 우변에서 큰 성과를 올렸지만 또 중앙 두텀을 견제해야 되는 숙제가 남아 있는데요. 붙였습니다. 하나 붙여두고 이쪽을 한 칸 띄나요? 어차피 지금 이제 와서 뭐 이쪽 나와 끊는 것을 노리긴 좀 어렵고요. 이런 데 한 칸 띄어서 호시탐탐 역습을 노리는 편이 좋아 보입니다. 뭐 예를 든다면 이런 쪽을 찌르고 이렇게 끊어서 눌러가면 여기 끊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또 여기 찝는 게 선수이기 때문에 흙도 좀 껄끄러운 면이 있습니다. 백이 최대한 버틴다면 어떤 식으로 가야 되나요? 우선 중앙을 띄워놓고 집으로 버텨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중앙 쪽으로 계속 두어야 되는 건가요? 방향이 어딜까요? 지금 장면에서 이제 흙이 그냥 쉽게 둔다면 이런 데를 있거나 네. 아니면 좀 더 효율적인 수를 찾는다면 이런 데를 이제 날일자로 둬서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기를 아직은 좀 얇기 때문에 지켜야 할 듯 보이는데요. 거기도 버티기는 어렵겠군요. 근데 이제 제가 흙이 좋다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키고 네. 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가 됐을 때 흙이 다시 한번 중앙으로 이제 머리를 비집고 나오면 네. 이쪽에선 제가 생각과 뭐 큰 차이가 날 것 같지 않습니다. 백이 발전성은 약간 있었지만 이쪽이 얇아서 그걸 집으로 바꿔내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런데 흙집은 지금 이런 곳에 계속 집이 한 수 한 수 둘 때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벌써 한 5집 정도의 모양을 잡고 있고, 음, 그래서 확정과 면에서 비슷하고 여기서의 그 집의 득실로 승패가 나뉘는 거라면 흑 쪽이 좀 유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흑도 여기서 백의 한 칸 사이를 하나 들여다봐서 좀 선수로 뽑을 수는 없을까요? 이곳이요. 네. 근데 이쪽 부근은 어설프게 하고 선수를 뽑는 것보다는 어차피 이쪽을 지켜도 아까 백이 받아야 했잖아요. 그 음, 편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어설프게 선수를 뽑았다가는 그 이후에 좀 후폭풍이 있죠. 네. 끊어지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활용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는 이런 데 들여다 봐놨다고 해서 연결이 됐느냐? 그것도 또 아닙니다. 나와 끊고 단수 치면 이쪽을 끊고요. 이쪽을 늘면 여전히 틀어 막아서 어차피 지금 다 끊어지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쪽이나 이쪽으로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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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로 이쪽을 일단은 좀 받지 않을까 하는 게 일감입니다. 근데 이 붙이는 수는 왠지 안 될 것 같고요. 이 세 네.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면 좀 더 확실하게 가기 위해서는 지금 장면에서 끊어지지만 않는다면 여기서 여기를 활용을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지키면 좀 더 확실하긴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지키면 네. 이런 겁니다. 여차하면 이제 흙이 이런 데를 이었을 때 백이 이런 곳을 두고 버텨서 이 돌만 잡히지 않는다면 여기는 집으로 엄청난 가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박정환 선수 입장에서도 여기 나와 끊는 것이 되지 않는다면 이런 곳은 아낌없이 해두고 싶은 마음은 드는데 네. 이제 이 타이밍에 백이 역습을 가했을 때 이게 끊어지는지 여부를 좀 살펴봐야겠네요. 호구 쳐서 네, 집을 만드는 것은 안 되나요? 쉽지는 않습니다. 안에서 이 한 점을 잡아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한 점을 잡고 뭐 여기도 흙이 미리 젖혀놨다고 하더라도 여기를 막는 순간 이 집이 나질 않기 때문에 흙은 연결을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고요. 어쩌면 이미 네, 흙이 잡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열네요. 아, 지켰습니다. 네. 지켰습니다. 애초에 처음 말씀드렸던 일감이었고요. 이제 이런 곳을 받으면 앞서 말씀드린 흐름대로 해서 박정환 네. 선수가 좀 우세해 보이는 그런 흐름이 되는데 앞서 이제 잠깐 언급했던 것이 이제 흙이 물론 여기 이었을 때로 보긴 했습니다만 백이 여기를 버티면 과연 이쪽에 있는 돌들을 흙이 잡을 수 있느냐? 그것도 네, 어렵나요? 마지막 승부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겁니다. 제 느낌에는 무리는 무리 같아요. 왜냐하면 네. 흙이 이런 데를 갖다 붙여도 다 버텨야 되는 네, 다 거잖아요. 버텨야 되고 흙이 이쪽으로 덮어 씌우는 것들 이곳이나 네. 이곳으로 덮어 씌웠을 때 살릴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느낌은 무리입니다만 여기를 지켜서 쉽게 나쁜 흐름이라면 상대도 어렵게 만드는 게 이제 어떤 바둑의 승부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한 거잖아요. 네. 그렇게 본다면 버티는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정환 구단은 58개월 연속으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고 신진서 구단은 3개월 연속 2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 신진서 구단이 2016년 12월에 2위로 올라왔었는데요. 그때 당시 2위로 올라왔을 땐 좀 깜짝 놀란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또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이세돌 구단과 자리를 바꿨었는데요. 요즘에는 김지석 구단과 또 자리 경쟁이 있습니다. 최근 3개월간은 신진서 선수가 한국 랭킹 2위를 좀 공고히 하고 있고 특히나 계속 최근에 연승을 달리면서 3위와의 점수 차이를 확 벌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2등, 3등의 점수 차이가 오히려 1, 2등보다 더 벌어져 있는 상황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그 정도로 2위 자리는 확고히 하고 있는데 네. 불과 3개월 전만 하더라도 이 신진서 선수와 김시석 선수가 매월 이제 랭킹 2, 3위를 바꿔가면서 네. 서로 한 번씩 2위를 밟는 뭐 그런 진풍경이 벌어지곤 했었죠. 그 이후에 이 신진서 선수의 18연승 기록이 나오면서 뭐 지금도 그 기록은 여전히 유지 중이고요. 그러면서 2위 자리는 지금은 확고해졌습니다. 자, 붙여갔습니다. 아무래도 귀를 버티는 그런 수법을 연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흙이 씌웠을 때 조금이라도 응원이 되기 위해서 교환을 해두었는데요. 흙이 잡으러 올 때 여기를 붙이면 그때는 흙이 여기를 받아주질 않고 다시 한번 봉쇄하면서 백이 나와 끊을 때 수상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먼저 여기를 붙여서 흙에게 뭐 뒤로 받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를 붙인다면 그 다음에 귀를 지킨다면 이쪽에 백도를 흙이 공략해 올 때 분명 이 교환은 백의 타개에 도움을 줍니다. 네. 지금 장면에 손을 빼면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끊었을 때 흙이 아예 두지 않았을 때 나와 끄는 것과 동일한 형태가 되고 흙은 위험합니다. 지금 붙인 수 손 빼기 위한 어떤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모양으로는 반발이 쉽지는 않고 뭐 이런 데 늘어서 둬야 할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린 이쪽으로 버텨왔을 때 흙의 입장에선 조금 성가십니다. 부친수 백돌에게 응원이 되기 위해서 웅수타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역으로 흑도 이 백돌을 좀 압박하면서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에게 너무 많은 걸 바라시는데요. 연구 좀 해주세요. 그냥 이 부분적인 반발만 생각하면 네. 그냥 젖히고 나서 이렇게 잡아도 뭐 별탈은 없습니다. 이런데 단수 치면 그때 뒤로 두면 되고 하니까요. 찌르는 것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흙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이쪽에 붙임수에 대해서 하나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백에 대한 공격을 엿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여기 단수 치는 걸 선수를 하는 틈에 이미 백은 안정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하게 이런 자리에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 이쪽을 받고 그 다음 공격을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지금의 반발은 반발이 아니게 됩니다. 치받아 놓고 연결을 해서 백에 흠집을 만들어 놓는 것은 어떤가요? 이렇게요. 네. 이 진행은 백을 받게 만드는 효과는 있는데 대신에 애초에 백이 그냥 받은 것과 비교해 보면 지금 여기가 이 두 곳의 백돌과 흙의 공배 연결의 교환이니까 여기는 차지해도 이쪽에서의 손해가 좀 큽니다. 악수가 되겠군요. 네, 치받아서 연결을 해둡니다. 네, 역시 좀 더 평범하게 지금은 그냥 받아주는 편이 좋아 보이고요. 이 상황에서 이제 신진서 선수가 좌하기로 버텨간다면 거기서가 어렵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장면에서 그냥 이 중앙 쪽의 백도를 지키는 정도로는 백이 좀 부족해 보여요. 여기를 당하는 순간 바둑은 흑의 집이 좀 많아 보입니다. 여기가 집의 가치로 보면 흑이 이쪽을 처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젖혀 있는 것도 거의 흑의 권리이고요. 흑집 세 집에 백집이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집, 한 아홉 집. 게다가 역끝내기성입니다. 그럼 후수로 거의 20집에 육박하는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장면에서는 그 정도의 가치를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신진서 선수가 지금 이 불리한 흐름에서 뭔가를 뒤집을 궁리를 한다면 이 손 빼는 것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여기서는 참 어렵네요. 과연 손을 빼면 어떤 식으로 공략해 가야 할지는 참 어렵습니다. 일단 백이 받을 확률이 높은 자리를 손 뺀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공격을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강력한 공격이라면 이런 데를 덮어 씌우거나 아니면 좌측으로 먼저 기대가거나 네. 뭐 그런 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좌측으로 기대가는 것이 우선 집으로는 손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손해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손해를 감수하고 일단 강한 공격을 먼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약간의 위험 요소도 있어 보이는데요. 네, 역시 네. 버팁니다. 역시 가장 재미있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신진서 선수도 그 판단을 했을 겁니다. 네. 지금 백의 선택은 둘 중에 하나잖아요. 크게 보면 여기를 지키느냐, 여기로 실리로 버티느냐. 그런데 중앙을 지켰을 때에는 흑이 여기를 교환하고 나서 그냥 평범한 끝내기가 되는데 분명히 조금 불리하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흐름을 틀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날일자는 이 백이 안전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흑이 젖혀도. 저쯤에 이제 끊는 경우에는 여기를 두고 이렇게 패로 버티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네. 상황에 따라서 흑이 이쪽이나 이쪽 붙이는 걸 선수를 통해 이쪽으로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당장은 끊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차하면 뒤로 막아서 이렇게 두면 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흑이 이 옆으로 붙이는 수가 성립되지 않나요? 패가 남아 있는데 근데 이 정도는 버티겠다는 생각이니까요. 뭐 아. 두렵지 않습니다. 네. 지금 질문하신 건 너무 어려워서 시청자분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패가 된다는 게 여기를 막으면 이건 붙여서 안 되고요. 네. 여기를 둬서 이런 패인데 이건 자체가 2단 패입니다. 이 2단 패에다가 여기 들여다본 걸 선수로 당하니까 여기도 네. 얇고 뭐 이런 정도는 백의 입장에서 당연히 감수를 하겠죠. 어차피 지금 버텨가고 있는 형세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당연해 보입니다. 자, 그럼 흑의 입장에서 약간 유리한 것 같은데 상대가 이렇게 버텨올 때 어떤 작전으로 두는 것이 안전할까요? 이미 진진서 선수가 저렇게 버텼는데 안전한 작전은 없고요. 흑에게 안전한 작전이 있다면 그 전에 신진서 선수가 이렇게 두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박정환 선수가 형세 판단에 의한 어떤 판단 그리고 공격에 대한 수익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좀 해야겠습니다. 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국면에서는 두 번째 큰 자리와 비교도 되지 않는 첫 번째 큰 자리를 신진서 선수가 두면서 이쪽 타겟는 조금 등한시했거든요. 그럼 이 상황에서 박정환 선수는 이 공격 수법을 일단 먼저 생각을 해보고요. 근데 한눈에 보일 리는 없습니다. 지금 이런 장면에서 이렇게 풀어가면 이 백돌이
뭐 포획이 된다 이런 게 한눈에 보일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감각적으로 이제 판단해보고 또 하나 이제 형세 판단을 해보고 나서 어느 정도 경계선으로 여기를 빼앗기긴 했지만 집 차이는 줄어들었을지라도 어느 정도의 공격을 통해서 형태를 만들면 그래도 우세를 지킬 수 있는지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지금 이런 곳은 감각적으로 풀어갈 수밖에 없는데 네. 어디가 정답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일단 한 수 보죠. 일단 붙여봤습니다. 아. 네, 앞서 보여드린 그 일감으로 공격가는 수단입니다. 일단 좀 강공 쪽을 선택을 했고요. 그냥 단순하게 이제 서로 경계선을 긋는 정도로 판단했다면 그냥 이런 데 두고 한 칸 띄고 이런 데 뭐 들여다보는 활용이나 느는 활용하고 받을 네. 때 여기 틀어막고 받을 때 뭐 이쪽 붙여서 여기 집 내고 이게 이제 안전한 선택이고요. 네. 이런 데를 먼저 붙여서 뭔가 공격 수단을 엿본다면 이게 조금 더 강공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점점 재밌어지는 것이 이제 대국을 시작한 지 3시간 45분이 지났습니다. 한 선수는 초읽기가 시작이 됐을 수도 있고요. 그럼 양 대국자가 제한 시간이 2시간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조금만 시간을 덜 썼어도 이쯤이 되면 초읽기에 충분히 몰렸을 시간입니다. 네. 아예 똑같이 시간을 사용했다고 해도 지금 양쪽이 한 7, 8분 정도밖에 남은 제한 시간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했으면 가장 어려운 그런 수익기와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양쪽이 시간이 없어서 흥미롭습니다. 이 장면에서 이제 이쪽을 틀어막고 모양으로는 다음에 이제 치받는 것도 기분이 좋죠. 그래서 그냥 틀어막고 백이 여기를 어떤 식으로든 살릴 때 뭐 이런 데를 두고 이제 끝내기 승부로 가는 방법. 그리고 지금 장면에서 아예 뭐 이런 데를 덮어 씌워서 강한 공격으로 한번 끝장 승부를 보는 방법. 이 두 네.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흐름과 느낌으로는 여기서 박정원 선수가 끝장 승부를 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시종일관 좀 좋은 순간이 많았던 흑의 어떤 흐름에서의 느낌에 네. 좀 부합하지 않고요. 지금도 잘 두면 좋다라고 분명 이제 보고 있을 텐데 그렇게 본다면 그냥 여기를 틀어막고 좀 쉽게 가지 않을까 그런 추측이 가능해집니다. 역시 그렇네요. 네. 네. 박정환 선수의 어떤 기질상으로도 지금은 저 선택이 좀 더 어울립니다. 두텁게 모양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백도 중앙 쪽 보강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여기서 이런 곳까지 넘어가고 나서 여전히 뭐 중앙은 살아있다라고 말을 하기에는 이제는 정말 위험합니다. 네. 좌측에 거대한 벽이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선택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신진서 선수도 지금은 좀 안전하게 둔다면 이런 곳, 좀 더 압박을 하면서 둔다면 이런 곳으로 손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중앙을 지켰습니다. 오히려 지금 신진서 선수가 열벗던 백돌을 한번 손 빼고 나서도 이 흑돌도 못 살아있지 않냐 하면서 좀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지금의 흐름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고 실제로 신진서 선수가 서로 이제 시간이 없을 때 뭐 박정환 선수에게는 상대적으로 좀 그 속기에서 약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점점 시간이 짧아졌을 때 이 선수가 공격적으로 나오면 굉장히 당혹스럽거든요. 네. 그 국가대표 내부 리그전에서도 그런 점을 가끔씩 이제 목격하게 되는데 보통은 이 한국 선수들과 대국을 할 때면 신진서 선수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고 상대 대국자는 초읽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딱 그 상황에서 그 시간 공격을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초읽기인 상대보다 더 빨리 둘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굉장히 정확하게 찔러 들어가기 때문에 그 현장 상황이 조금 궁금하긴 한데 만약 박정환 선수만 초읽기이고 신진서 선수가 시간이 조금 남아 있다면 박정환 선수로서는 이 바둑을 통틀어서 가장 큰 위기 순간이 지금입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신진서 구단의 장점은 빠른 수익기이기 때문에 이 상대가 초읽기 들어갔을 때 또 이런 부분을 이용할 수도 있겠군요. 네, 지금 가장 어떤 뭐랄까요 좀 어려워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조차 박정환 선수는 박정환 선수답게 마무리를 짓고 있고요. 네. 유리한 상황에서 상대가 버텼지만 거기서 5대5 승부로 끝장 승부를 가기보다는 또 형세 판단을 근거로 한 차분한 선택의 연속입니다. 이쪽을 두텁게 눌러갖고 여기를 틀어 막았습니다. 지금 집으로는 조금 손해 있는데 찝었습니다. 네. 집으로는 어떻게 받아야 정수인 건가요? 이렇게 뒤로 늘었다면 다음에 끝내기를 흙이 이렇게 갔을 때 100집이 여기 4집이 납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흙이 여기를 젖힌다면 뒤로 물러서야 되고 이렇게 끝내기 하면 지금 2집이죠. 그리고 일선에 흑돌이 놓이면서 또 반대쪽 끝내기도 달라질 것 같은데요. 여기 흑돌이 오는 건 백이 여기를 찝어서 이쪽이 옥집이 되는 거랑 뭐 비슷하다고 보더라도 네. 집으로는 확실히 손해인데요. 네. 그만큼 이 중앙 쪽의 흑돌의 사활까지도 좀 괴롭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중앙 사활을 보면 당연히 백돌이 여기 있는 것보다는 이쪽에 찝혀져 있는 편이 여기 옥집을 내는 데는 유리함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박정환 선수도 이런 데를 단수 쳐서 한 점을 제압을 하고 타겟 쪽을 좀 신경 쓸 확률이 높아 보이고요. 좀 더 좋은 자세를 시도한다면 이 붙이는 수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네, 지금 붙이거나 여기를 치거나 둘 중에 하나의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아예 안 받았네요. 어차피 잡히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네요. 그리고 신진서 선수가 이제 여기를 찝으면서 노렸던 노림 중에 하나가 이제 이쪽을 젖히는 수 아니겠습니까? 네. 젖혀가서 연결하고 끊는 걸 노릴 때에는 이쪽 느는 수가 분명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받아야 할 듯 싶은데요. 받지 않으면 여기를 찌르고 끼우는 게 통렬합니다. 결국 흑도 이 100 단수로 한 점을 제압해야 될까요? 다른 식으로 이 흑도를 정비하는 수순보다는 이 한 점을 잡는 편이 두텁겠죠? 그 전에 이제 늘어두기 전에는 좀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요. 늘어두는 게 이제 경우에 따라서 손해일 수도 있는데 여기를 늘었습니다. 그러면은 옹색하게 살기보다는 좀 더 뭐 이쪽을 노리거나 혹은 뭐 이쪽으로 하면서 이제 집을 내는 걸 생각을 해보겠다는 그런 의도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일단 이쪽에서는 백이 잘 됐습니다. 확실히. 신진서 선수가 좀 집의 불리함을 생각을 해서 이쪽으로 버텨가는 것이 결국은 통했고요. 그러면서도 여기 타기에는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애초에 형세가 좀 뒤쳐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치중은 안 그래도 복잡한 네. 이 바둑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수가 나왔습니다. 단순 젖혀서 끝내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치중을 했는데요. 맛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끝내기 수법인 건가요? 맛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끝내기 수법으로도 이제 뒷맛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네. 수가 나든 아니면 끝내기로 득을 보든 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백은 이제 다음 순 여기 있는 게 거의 당연해 보이고 네. 흙이 여기서 이렇게 젖혀 있는다면 한 집, 두 집, 세 집, 네 집이 납니다. 흙은 그냥 단순하게 이 치중으로 여기를 젖혔을 때 백이 두 집이 나는 상황이었는데 그냥 단순하게 두 집 손해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네. 두 집 손해보고 치중을 가서 그냥 단순히 뭔가 끝내기로 젖혀있는 정도로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여기 마늘모를 통해서 좀 더 뒷맛이 나쁘게 만들 수 있다. 이것이 박정환 구단의 생각입니다. 좌하기 쪽이 또 하나의 변수가 되겠네요. 지금 좌하기 쪽에서 흙이 최소 두 집은 손해를 보고 일단 시작하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네. 만약 이제 뒷맛을 노리는 상황이라면 이런 건 있습니다. 여기를 두고 흙은 원한다면 이렇게까지는 됩니다. 패 모양을 만들었고요. 네, 이렇게까지는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끊어서 좀 수를 조여 붙이면 아, 지금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질 수 네, 있죠. 특히 이 두 점이 네. 노석일 때는요. 이러고 나서 이제 틀어 막으면 이제 늘어진 패로 음. 만들 수는 있습니다. 네. 박정환 선수가 그 전에 움직임으로 봐서는 강한 공격이 아니라 집으로 갔을 때에도 충분히 뭐 승산이 있다라는 판단 하에 이제 이런 행마들이 나왔다가 갑자기 여기 치중을 딱 가니까 앞선 느낌과는 사뭇 다른 느낌을 줍니다. 네, 확실히 오늘 봐도 사실은 조금 형제 대결이기도 하고 이미 4강 진출을 확정 지은 상황에서 어떤 조별 순위 결정전 느낌이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가벼운 승부가 되지 않을까? 좀 더 좀 뭐랄까요? 좀 모험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평소에 안 하던 시도도 하고 뭐 그런 류의 스타일을 예상을 했는데 그 어떤 승부보다도 치열하게 두 대국자가 맞서고 있습니다. 두기 전에는 마음이 편했을지라도 대국이 시작이 되면 또 이 승부사적인 그런 부분이 끓을 것 같은데요. 네. 뭐 대국이 시작하기 전에 그냥 입으로 툭툭 내뱉는 어떤 엄살은 사실 프로 기사들은 누구나 하는 어떤 트레이드 마크 같은 것이기 때문에 만약 이제 현장에서 서로 그냥 농담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뭐 박정환 구단도 신진서 구단도 서로 우는 소리를 했을 겁니다. 뭐 어제 본인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건 뭐 안 봐도 비디오예요. 하지만 실제로 승부로 들어가면 그렇게 치열하고 날카로울 수가 없습니다. 두 기사가 평소 연습 바둑을 둘 때는 어떤 스타일인지도 궁금하네요. 그 연습 대국이라는 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요. 시합이 아니니까 연습이기도 하고 연습 대국이긴 하지만 세계대 출전권을 놓고 그 내부 국가대표 리그전을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뭐 다른 의미에서 본다면 사실 연습이라고 볼 수도 없고요. 근데 어쨌든 똑같습니다. 뭐 시합 두듯이 대국하죠. 그래도 기사들끼리 편바둑이나 10초 바둑이나 이렇게 좀 재미로 두는 바둑은 약간 그래도 분위기가 다르죠? 박정환 구단은 최근에 그런 걸 두는 모습을 본 적이 없고요. 아, 신진서 선수도 네. 이 선수가 평소에는 이제 워낙 이제 시합이 부담되는 승부이고 그것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니까
평소에는 1대1 부담되는 승부는 좀 즐겨두진 않습니다. 신진서 선수는 간혹 이제 또래 기사들과 페어 대국은 국가대표실에서 두는 걸 뭐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또래 기사들과 페어 바둑은 1대1 승부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약간 좀 연습 게임?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네, 좀 오히려 본인의 즐거움 위해서 네. 그러면서도 좀 바둑에도 도움이 되고 그런 양쪽을 쫓는 느낌이 있죠. 근데 그런 바둑을 둘 때 그때마저도 기사들은 뭐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대국만 하나요? 아, 그렇진 않습니다. 특히 페어 대국을 할 네. 때는 약간 엄살도 부리고 네, 하나요? 엄살도 부리고 좀 이미 좀 본인이 재밌으려고 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놀이의 성격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마늘모하고 끊는 쪽이 아니라 그냥 젖히는 쪽으로 지금 선택을 했는데요. 그림이 약간 달라지겠습니다. 네. 젖혔기 때문에 좀 수와 관계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가만히 이어두었고요. 이렇게만 해놓고 손을 돌려서 한 점을 제압합니다. 중앙으로 손이 돌아오고요. 좌기 쪽에 어떤 끝내기가 있을지가 좀 궁금하네요. 일단 이쪽에서 집으로 어떻게 좀 득을 보는지 여부인데 여전히 AI 승부 예측은 박정환 구단의 우세를 가리키고 있고요. 네. 여기 마늘모를 하고 받을 때 특히 이제 흑돌이 여기에 있을 때가 좀 더 유리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흑이 이런 식으로 끝내기를 한다면 여기 손해본 것이 크게 손해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데 흑돌이 있다면 이런 데를 두고 이렇게 맞고 나서 그다음 젖히고 여기를 들어가면요.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이 굴복을 시킬 수가 있고 백이 패를 이기더라도 놓고 따내야 하기 때문에 애초에 집이 그냥 흑이 단순하게 끝내기 했을 때 한 13집 정도 나는 자리가 지금은 이 패를 이겼을 때 이 패를 두 번 따내고 이겼을 때 둘레, 여섯, 여덟, 열, 열두, 열세 집. 그러니까 패도 있고 집으로도 손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박정환 구단이 애초에 치중 갈 때 생각했던 의도이고요. 근데 이 변에 꼬부려져 있는 게 교환이 왜 있어야 되는 건가요? 이런 상황에서 백이 뭐 내려서고 나서 쭉 타고 넘거나 젖히는 걸 노릴 수도 있고 조금 다름이 그러니까 뭐 100%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좀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데를 하면 백이 여기를 젖히면요. 흑이 받을 때 여기를 백이 틀어맞고 여기를 따내고 이렇게 둬서 백이 이걸 제압을 하면은 그건 좀 이야기가 다를 수 있으니까요. 이건 집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네. 이 치중이 약간의 그 앞으로의 변수는 될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이 치중수가 여기 젖히는 끝내기랑 비슷한 느낌 정도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런 식으로 계산해 보면 여기가 13집이 100집이고 14, 14, 14, 16, 17, 18, 한 20집 정도? 여기랑 여기랑 합쳐서 한 20집 정도 났습니다. 여기가 흙집이 최소 3집은 확보죠. 애초에 저희가 이제 계산을 했을 때
백이 한 17집 정도 많은 상태에서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런 걸 보면 서로와 집이 나고 있는 건 비슷한데 단지 이제 이런 흐름이라면 흑이 선수를 뽑을 확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럼 흑이 선수를 뽑아서 여기만 가도 이미 이곳이 역끝내기 내 집이고요. 네. 그런 식으로 좀 달라질 여지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집으로 큰 차이가 난다기보다는 점점 판이 정리될수록 차이는 크지 않아도 흑의 우세는 좀 더 확고해진다. 이런 판단하에 아마 AI 승부 예측이 흑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단 흑이 모양으로는 뭐 여기를 하나 미는 게 나가는 것도 방비하고 좀 더 뒷맛이 좋은 자리로 느껴지긴 합니다. 이쪽을 하나 나가놓고 이 한 네. 점을 이제 연결을 하는 흑의 눈 모양은 안전한 건가요? 지금 일단 백돌에 대한 역습을 보면서 좀 흑도 버티고 있는 느낌인데요.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 백이 잡으러 가려면 잡으러 갈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든다면 백이 이 장면에서 이제 치받아서 둔다면 잡으러 갈 수는 있는데 근데 흑이 여기 일선에 내려서는 것도 선수이고 여기 나와 끊는 것도 선수입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백이 잡으러 가기에는 오히려 백이 좀 곤란에 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백도 당장 잡으러 가는 것은 주변에 엮여 있는 돌들이 있어서 무리가 될 수도 있겠고요. 네, 지금부터가 참 중요합니다. 앞으로 한 20분 정도 지금 흑이 유리한 상황에서 앞으로 20분 정도라면 네. 뭐 우세나 비세가 아니라 패색이 짙거나 승세를 굳혀가거나 네. 그런 정도의 승부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역시나 밀어갔고요. 지금 백이 이렇게 받았을 때는 흑이 좀 안전하게 둔다면 그냥 이쪽을 치받는 것도 가능해지겠습니다. 아까 백이 여기를 느는 것보다는 백이 이쪽을 붙였을 때 여기를 끼우는 형태가 좀 더 괜찮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이라면 흑이 안전하게 둔다면 그냥 이쪽을 치받아서 지킬 수도 있겠습니다. 그쪽에 정리를 다 교환하나요? 붙이고 이어서 뭐 이런 교환을 하고 나서 받을 생각인 것 같은데요. 이쪽을 지금은 제가 13집으로 치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어떻게 봐야 할지 좀 어렵습니다. 이 연결을 신경을 쓰네요. 이 한 점을 이제는 확실하게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네. 나서도 여기 교환이 되고 나가서 이렇게 나중에 끝내기가 되고 이쪽 단수까지 다 흑의 권리를 하고 이제 흑은 두면 삽니다. 이렇게 처리가 됐을 때 뭔가 백이
중앙에서 뭔가 집이 날 듯 했지만 별로 집이 난 건 없습니다. 여기 따내는 네. 것도 선수이고요. 박정환 선수가 우세를 굳혀가는 그런 흐름이라고 음. 보여지네요. 흙이 들여다보고 한 점을 나가는 것들이 선수가 되면 이 백 아래쪽의 연결 부분이 혹시 엷어지진 않나요? 이렇게 처리가 되면요. 네. 찔르는 교환을 하질 않고 그냥 치받으면 백의 연결은 안전한 건가요? 이쪽을요. 네. 뭐 불안한 형태를 띠고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쪽 형태가 백이 이런 데를 끊는 게 흙을 우측으로 있게 만드는 그런 교환이 남아 있습니다. 그걸 생각해 본다면 당장 끊어지는지는 조금 의문일 것 같은데요. 뒷맛은 뭐 고약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여기를 늘어도 이건 끊어지진 않죠. 그렇군요. 여기를 둘 때 이쪽을 받아도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흙이 그렇게 골치 아프게 뭐 처리할 것도 없이 그냥 늘고 네. 네, 여기를 받을 때 이쪽을 두고 나가고 뭐 이런 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살아두면 흙의 입장에서는 여기 단수가 선수고 항상 이제 나중에 이렇게 처리가 되잖아요. 이렇게 처리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그리고 이 전체 사활을 놓고 봤을 때도 흙이 여기를 살면 일선 내려서는 걸 통해서 이런 데를 찔러 들어가면 백이 또 사활도 기분 나쁘고요. 그냥 그런 식으로 쉽게 처리를 해도 흙의 우세는 명확해 보입니다. 판이 점점 좁아지고 있는데요. A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천야오의 구단과 장웨이지의 구단이 대국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장의재 선수가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이네요. 벌써 끝이 났군요. 네, 장웨이지의 구단의 흑번, 천야오의 구단의 100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천야오의 구단은 A조 2위로 끝이 나겠고요. 장웨이지의 구단은 A조 1위로 끝이 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대국의 승자가 이제 천야오의 선수와 대국을 하고요. 이 대국에서 패하는 사람은 장에이지의 선수와 4강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우선 우리 한국 선수의 상대가 정해졌습니다. 자, 결과로 이 바둑의 결과로 더 확실하게 결정이 나겠는데요. 지금 바둑의 흐름으로는 박정환 선수의 승리 확률이 높아 보이고요. 네. 박정환 선수가 승리를 가져간다면 천야오의 선수와 4강전에서 격돌을 하고 신진서 선수는 장에이지의 선수와 만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박정환 선수와 신진서 선수 두 선수 모두 천야오의 선수에게 상대 전적에서는 밀려 있습니다만 신진서 선수가 마지막 대국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이 상대 전적만으로만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 상대성으로만 본다면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만 두 대국자는 지금 지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자신의 어떤 천적으로 불리우던 천야오의 선수를 피해서 장에이지의 선수를 만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뭐 신성한 바둑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고요. 두 선수가 승부에서 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상대 전적 측면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신진서 선수는 천야오의 선수에게 1승 4패를 기록 중입니다. 그리고 박정환 선수는 13승 20패인가요? 그런데 최근에 6연패를 당하고 있죠. 2016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6연패를 당하고 있고요. 자, 신진서 선수는 천야오의 선수에게
16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4연패를 당하다가 얼마 전 갑조리그 14라운드에서 승리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네, 치받는 수를 하네요. 앞서 질문 주신 그 수인데요. 끊어지진 않지만 이렇게 처리하는 편이 좀 더 득이라고 판단했나 봅니다. 이렇게 됐을 때 흑돌이 여기 있는 게 이쪽에 있는 것보다 낫다, 뭐 이런 판단으로 보여집니다. 큰 차이가 있진 않지만 제 생각에는 박정환 선수가 이 백돌 전체의 어떤 근거를 추궁하는 데 있어서도 끝내기로 좀 득을 볼 궁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이제 여기를 두고 받을 때 이쪽으로 살려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우변에 이어서 중앙이 두 번째 포인트였었는데요. 중앙이 거의 공배로 정리가 되네요. 네, 중앙 쪽은 한 100집이 아예 거의 나질 않았습니다. 네. 네, 지금 중앙을 뭐 끊임없이 선수 교환하면서 괴롭히네요.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이제 그쪽에서 최대한 득을 보려고 하고 있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애초에 저의 계산에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로 본다면 여기서 17집이 100이 흑집보다 많이 나느냐, 그걸 통해서 계산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쪽은 여전히 한 13집 정도의 가치로 봐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흑이 여기를 치받으면 선수로 확실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되면 100이 여기를 두면 흑은 여기를 이어서 살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교환이 되고 봤을 때 흑집이 3집이 났습니다. 100은 13집에 14, 15, 16, 17, 18, 19, 한 19집 정도? 19집 정도입니다. 그럼 19에서 3집을 빼면 16이죠. 애초 센 것보다 한 집 정도 덜 났고요. 게다가 이제 선수를 흑이 잡고 끝내기를 들어가니까 네. 이미 흑이 우세한 것은 뭐 당연해 보입니다. 이 정도라면 거의 승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이 상황에서 흑이 이쪽으로 역끝내기, 4집짜리 끝내기를 두든 아니면 뭐 이런 데를 나가고 단수 쳐서 끝내기를 하던 바둑은 박정환 선수의 승세입니다. 신진서 구단이 우변에서 변화를 만들어서 포인트를 올렸고요. 두 번째 승부처 하변 굉장히 어지럽게 만들어 갔었는데 박정환 구단 두텁게 정리를 하면서 계속해서 유리한 형세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네. 치받아서 확실하게 살아주네요. 네, 그것이 이제 확실하게 선수를 뽑고 큰 자리로 향할 수 있는 길로 보이고요. 네. 결국 이제 예상대로 여기를 선수로 처리하고 이제 다른 큰 끝내기를 향하게 됐고요. 지금 남은 끝내기 중에 좀 커 보이는 곳이 이곳이 있습니다. 이곳이 백이 둔다면 이렇게 두고 마늘모를 두고 틀어 막았을 때 지금 여기까지 하나 먹여쳐 줘야 하기 때문에 백이 오히려 한 집이 났어요. 근데 흙이 두면 대략 8집이니까 9집짜리 끝내기입니다. 내 생각에는 지금 장면에서는 뭐 흙이 어떻게 끝내게 해도 지는 길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여기를 교환하고 나서 네. 이쪽을 치중을 가서 이렇게 교환을 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 가일수를 해서 끝내기를 하면 이걸로 확실히 흑승으로 보입니다. 대략적으로 한 반면 10집 정도? 거기서 뭐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대략 한 10집 정도 박정환 선수가 우세해 보입니다. 형세 판단이 정말 정확하네요. 분명 신진서 선수가 네. 이쪽에서 약해 보이는 백도를 방어하지 않고 다른 큰 곳으로 향했을 때 분명 이제 심리적으로 좀 조급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형세 판단으로 정확하게 이쪽을 찔러 들어가서 중앙에 백집을 이 지우는 수순들 이런 세밀한 부분에서는 확실히 박정환 선수가 신진서 선수보다 약간 우위에 있음을 오늘 바둑에서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 네, 역시 네. 그 자리 커요. 참 복잡한 형태에서 두텁게 정리를 하는 것, 이 박정환 구단의 장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면 좀 쉽게 정리를 하는 게 이게 보기에는 쉬워 보일지 몰라도 좀 많이 유혹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공격을 하고 싶기도 하고. 특히 상대가 저렇게 버텨왔을 때 일단 집으로는 당했으니까 집으로 간다는 생각을 일단 못하게 됩니다. 네. 굉장히 큰 자리를 신진서 선수가 집으로 버텨왔는데 그 상황에서 냉철한 판단으로 뭐 어차피 이긴다면 많이 이기나 적게 이기나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냉철한 판단으로 집 차이도 크지 않았는데요. 네. 쭉 잘 지어가면서 거기서부터 승기를 휘어잡는 모습 그런 모습이 네, 놀랍습니다.
58개월 연속으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박정환 구단. 신진서 구단의 기록을 깰 것 같습니다. 지금 연승 숫자 18연승을 이루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쪽 부분을 끝내기를 했을 때 흙이 여기를 끊어가면 여기를 두고 이쪽을 나가서 이제 흙돌이 여기 없었던 상황이잖아요. 네. 나가고 이쪽을 꼬부려서 수가 납니다. 받을 때 여길 끊고 이렇게 끊으면 수가 나죠. 네, 지금 무난하게 가면 한 반면 10집 정도. 지금 바둑은 박정환 선수가 앞서 있는 상황이고요. 박정환 구단이 청보대가 시작되기 전에는 컨디션이 좋다고 볼 수는 없었는데요. 어, 거기 나갔어요. 그냥 막네요. 그냥 뒤로 막네요. 아, 원래 백이 이 정도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장면이었을까요? 글쎄요. 일단 저렇게 뒤로 막을 생각이라면 지금 우세하다는 판단 하에 뭐 수일기를 했는지 개가를 했는지는 제가 좀 궁금합니다만 맛이 고약했나요? 많이 고약하긴 합니다. 지금 제 머릿속 수일기가 정리되는 대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상황에서 여기를 끊었다면 여기를 단수치고 이을 때 나가고 여기를 하나 갖다 붙이고 지금 흑돌이 여기 없는 상황입니다. 마늘목까지도 다 선수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여기를 꼬부립니다. 그럼 막을 수밖에 없고 여기를 끊어가면요. 지금 여기 붙이는 수도 선수이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여기 흙은 없고요. 흙이 이런 데를 잡으면 여기를 끊고 따낼 때 이런 데를 갖다 붙이고 나서 축으로 몰아가면 단번에 수가 납니다. 이건 수가 났죠? 그래서 흙도 이제 이런저런 걸 다 커버를 하려면 네. 이쪽으로 단수 치는 수가 있습니다. 이쪽 끊는 것도 방비하면서 이쪽 잡는 것도 없애는 것이죠. 네. 그때 이제 백은 여기를 단수를 치게 되고요. 따내면 이곳을 두고 이곳을 젖히고 늘어서 여기 흙돌이 없는 상황에서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이건 거의 수가 났습니다. 그럼 흙도 방금 전 상황에서 이제 일선으로 내려서서 받게 됩니다. 여전히 흙돌은 여기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안에서 백이 살고자 했을 때 수가 나는지 그 판단이거든요. 아슬아슬한데 분명 흙도 떨리긴 하는데 반드시 수가 난다고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여기를 잇고 나서 올라서고 뭐 안에서 뭔가를 하려고 해도 안에서 두 집 나는 공도는 나올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럼 박정환 선수가 미세했다면 이렇게 버티는 것을 충분히 생각했을 텐데 네. 지금 어차피 유리하다는 판단 하에 이런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계산했던 것과 좀 달라졌습니다. 이건. 박정환 구단이 정확한 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러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붙인 수는 그냥 일선 내려서면 끼워서 끝내기를 하겠다는 생각이고요. 젖혀서 끝내기를 하는 것과 집 차이가 없는 건가요? 네, 비슷합니다. 아까 계산해서 한 반면 10집 정도 흙이 우세해 보였는데 여기 조금 당했습니다. 여기가 몇 집을 당한 것이냐면요. 흙이 역끝내기 4집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에게 4집을 주고 선우수가 뒤바뀐 겁니다. 이제 네. 그 정도 차이인데 지금 대략 국면에서는 역끝내기 한 2집 정도까지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느낌으로는 역전까지 가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막판에 지금 꽤 어려운 그런 심장 싸움이 있었고요. 네. 이 심장 싸움에서 박정환 선수가 수읽기를 통해서였는지 아니면 계산에 의한 것인지 일단 뒤로 후퇴를 했는데 네. 두 선수 대단합니다. 그냥 끝내기로 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치중해서 연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변으로 밀어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제 머릿속에 다시 하나 또 뭔가가 수읽기가 되는 걸로는 그렇네요. 박정환 선수가 여기서 버텼다면 수가 났을 가능성이 보이네요. 어떤 거냐면요. 지금 판이 이미 여기가 이렇게까지 정리가 돼서 좀 네.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아까 여기를 끊어갔을 때 백이 여기를 갖다 붙이고 네. 이렇게 늘어간 상황에서 다른 곳은 다 똑같고 여기 끼어 있고 흙이 잡은 교환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흙돌이 여기에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여기도 이렇게 되는 자리죠. 그 상황에서 백이 이런 데를 한 칸 띄어서 준다면 일선으로 단수 치고 넘어가는 것과 여기를 끼우는 게 맞보기가 돼서 네. 수가 났을 가능성이 보이네요. 수가 난 것 같습니다. 흙은 이쪽으로 안 받을 수가 없을 때 네. 백이 일선으로 단수 치고 따낼 때 이렇게 두고 여기를 젖히고 나서 그 다음에 조금만 수를 늘리면 지금 수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네. 지금 흙돌이 여기 없는 상황이니까 네. 이런 데를 꼽으려도 흙이 받기가 곤란합니다. 지금 젖히면 붙여서 단번에 수가 나기 때문에 이런 데를 받아야 되고 수가 늘어나면서 이쪽에서는 흙이 안 되네요. 그럼 두 대국자가 모두 정확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를 끼웠다면 수가 나는 자리였고 박정환 선수가 애초에 그걸 알았을 것 같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랬다면 끝내기를 이쪽으로 했을 수도 있어요. 이 수로는요. 네. 그래서 애초에 알았던 것 같진 않지만 이 상황에서는 뒤늦게 그것을 발견하고 뒤로 후퇴를 해서 지금 냉정한 끝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백이 늘어가서 수를 내는 것이 되는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요. 초읽기 속에서 그 수익기를 다 했군요. 약간 당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 계산과 조금 달라진 부분이 여기가 있습니다. 네. 박정환 선수는 이쪽이 아니라 이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아까는 100집이 6, 8, 9집이 났고요. 지금은 6, 8, 10집이 났습니다. 그럼 100집은 지금 한 집이 늘었어요. 그리고 여기가 또 한 집이 줄었습니다. 그럼 두 집에 흙집이 아까 3집, 4집. 4집은 조금 약하고요. 한 3, 4집 정도 이쪽에서 손해를 봤습니다. 그럼 여기를 밀고 들어간 게 흙집이 그 정도 집이 나느냐 하면 비슷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백돌도 지금 다 자충이기 때문에 네. 대략 모양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충 이런 정도면 세 집은 확보고 여기 집이 났기 때문에 이쪽에서 뒷맛도 좀 좋아지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종합해 보면 얼추 비슷합니다. 이쪽에서 네. 100집을 10집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흙이 젖혀 이을 때 100이 어떻게 받는 건가요? 이쪽을요? 네. 이쪽을 이으면 지금 이쪽을 단수 치고 들어가는 게 있나요? 근데 100이 이렇게 내려서도 비슷해 보이는데요. 이제 여기를 두고 여기 내려서면요. 그렇군요. 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 아슬아슬한 점은 생겼지만 그래도 박정환 선수가 약간 우세해 보입니다. 차이는 좁혀졌지만 여전히 흙의 승리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판 끝내기는 거의 다 두어졌네요. 지금은 약간 차이는 줄어서 제 생각에는 반면 9집 같은데요. 네. 아까의 10집에서는 차이가 줄었지만 최소 1집 반 정도 흑이 이긴 것 같습니다. 막판에 신진서 선수가 정확한 수익기를 통해서 한번 찬스를 잡을 뻔했으나 박정환 선수 또한 정확한 수익기로 방어해냅니다. 네, 흑 불계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네, 형제 대결 박정환 구단이 승리를 거두면서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신진서 구단의 연승이 끝이 났네요. 그렇습니다. 신진서 선수가 지금까지 공식 기전에서 18연승을 기록 중이었는데 이 선배 박정환 구단에게 막혔고요. 신진서 선수가 이제 최근에 기세도 좋았고 합니다만 역시나 이 58개월 연속 한국 랭킹 1위를 유지하는 박정환 선수의 어떤 저력을 보여준 한 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아쉽게 연승은 끝이 났습니다만 연승송에서 많은 수확이 있었습니다. 징크스를 깼었고요. 자, 그리고 A조와 B조가 끝이 나면서 이렇게 대진이 완성이 되었었는데요. 저희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박정환 선수와 천여호의 선수의 대결, 신진서 선수와 장혜이제 선수의 대결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그 준결승전이 12월에 열리게 됩니다. 선수들이 준비할 시간이 충분한 만큼 이 상대 선수들을 속속들이 연구를 해서 그리고 또 좋은 컨디션을 쭉 유지를 해서 좀 힘을 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특히나 이 박정환 선수 지금까지 천여호의 선수에게 공식전에서 6연패를 당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좀 갚아야 할 빚이 많았다면 앞으로는 갚아야겠죠. 네. 그것이 한국 랭킹 1위의 숙명입니다. 네, 12월에 열리는 한중 대결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